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임박한 이란 딜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란 딜이 임박했다 혹은 트럼프가 또 시장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김치 마가 파병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5월, 미국은 7월 석유 탱크가 바닥난다. 유럽은 이해가 가는데 미국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은 결국 지역 강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벤노튼의 이글,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 부역하면서 중동 지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시리아 내전, 그리고 수단 사태, 심지어 사헬 지역 이쪽에도 이제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용해서 용병으로 곳곳에 이제 분쟁을 만드는 거죠. 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경우보다 이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아 내전 ISIS에 돈을 대는 거, 여기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곳곳에 이제 다 이 발을 뻗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디스토피아다, 현대판 노예제. 자, 원래 인구는 100만입니다. 그런데 뭐 8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살고 있죠. 뭐 이주민도 있고 또 노동자들, 주로 이제 노동자들입니다. 이들 사실은 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만 가도 아직까지 이제 상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글자그대로 이제 똥을 치우는 트럭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 어디 가서 이제 사막에 붙고 있습니다. 뭐 일부 이제 상하수도 시스템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이제 기형적인 국가인데, 여기에 인도나 이제 파키스탄 이런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거의 뭐 노예나 가까운 그런 이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아랍인이면서 팔레스타인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부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다. 뭐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과도 가깝고 거대한 이제 돈 세탁 창구죠. 과거 이 역할을 레바논의 베이루트가 있습니다. 이 베이루트가 이제 번성하는 데는 이제 금융의 중심지, 이제 이 서아시아 금융의 중심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루트에서 이제 돈 세탁이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이 여기에는 좀 이제 레바논이 파괴되는 데는 의도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랍 세력이 부역을 했죠. 자, 레바논을 파괴하면서 금융 중심을 두바이로 옮깁니다. 그리고 두바이는 이제 금융 중심가로 이렇게 번영을 하게 됩니다. 돈 세탁, 그리고 작은 파킹처.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죠. 이 안보 때문인지 뭐 그런 건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동안 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번에 이제 큰 실수를 했죠. 바로 앞에 있는 거대한 국가 이란을 상대로 이 불장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당하고 있습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돼서 현대판 노예제 이런 관련 기사들 서구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디언즈 이런 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검은 거래를 하고 코인 사업에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서린 타이슨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것은 그저께입니다. 이때까지 22대 공중급역이 지금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뭐 자유의 항해 뭐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죠.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갱하고 미국이 물러났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에 이것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황당하죠. 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진짜 군사 충돌이 있을 것처럼 그러면서 유가를 급등을 시킵니다. 그 다음 어제 갑자기 이것을 중단한다. 그리고 이제 이란과 딜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가가 급락하기 전에 거대한 세력이 유가에 공매도를 쳤습니다. 막내 아들인지 뭐 둘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까지는 시끌벅적 하다가 오늘은 이 공중급유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딥스테이트의 개 린지 그레이엄입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이란의 지상군을 배치할 필요 없다. 지상전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대부분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기할 후폭풍, 그리고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 그리고 여기에 끝없는 수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란입니다. 이라크가 아니죠. 자, 그런데 린지 그레이엄은 지상군 보낼 필요 뭐 있냐? 자, 쿠르드족을 무장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트럼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쿠르드족은 뭐 어디 동네 밥입니까? 그냥 쿠르드족은 가라면 가고 자기도 살 길을 찾아야 되죠. 자, 그동안 뭐 시리아나 이런 데서 분탕질을 치고 쿠르드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란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란의 인구가 9천만입니다. 섣불리 덤볐다가 쿠르드족이 박살이 날 수 있고, 지금 이제 겨우 얻은 동쿠르디스탄의 쿠르드 자치권, 이것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린지 그레엄은 뭐 쿠르드에 무기 대주고 해결하자. 또 트럼프도 이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 켄트도 이제 이런 걸 올리는데, 저는 솔직히 이 조 켄트에 대해서
과거에 이자가 시리아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애틀 남쪽 지역에 이제 오레곤주 국경에 이제 밴쿠버 그쪽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불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발언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데 뭐 최근에 이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혼란과 보복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제 무기를 집어줬습니다. 분리주의 세력들 혹은 아이시스 같은 테러리스트 세력. 자, 이들을 무장시켰는데 그 결과가 미국에 도움이 되었는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혼란은 더욱더 커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이 그렇습니다. 리비아는 국가가 쪼개져 있죠.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만 에르도안이 이제 덥석 먹어버렸죠. 그리고 알카에다 아이시스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 손에 뭐 거의 3분의 2 정도가 넘어갔고 예멘은 뭐 현재 그대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직 그린벨의 그리고 CIA 준군사작전 장교로서 자,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 미국이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 켄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 관련돼서 지금 뭐 월드컵이 열리는데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미국에 이제 관광을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과거 이제 캐나다만 해도 캐나다 관광객들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오죠. 뭐 그쪽은 춥기 때문에 뭐 겨울이나 이런 데 왕창 와가지고 돈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뭐 캐나다를 침공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 전까지 하고 그리고 유럽은 뭐 석유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 오기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 이제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 미국 관객들로만 찰 겁니다. 이건 뭐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외화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란전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뭐 이제 공격을 했는데 미사일이 막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터지고 이걸 보고 야, 그들의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 뜻은 미국이 당장 이제 이란의 휴전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오정정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다.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한 거 황당하죠. 자, 그런데 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국의 MQ-9A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이란 화물선 조그마한 겁니다. 이 두 척을 공격을 해서 파손시키고 5명이 이제 선원들을 희생시켰는데 미국은 이제 혁명수비대 선박 소형 이제 회속전이죠. 이런 것을 격파했다. 5대를 격파했다. 근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화물선을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MQ-9A 드론을 이제 이란군이 요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군이 어느 정도 미사일을 정교하게 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CSI에서 분석을 했는데 자, 이렇게 정확하게 건물들을 타격하고 미국은 이란이 이 정도로 정교하게 타격할 줄 몰랐다. 그런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란이 이런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2019년에 이제 2020년이죠. 솔레이마니를 참수했을 때 입증이 되었고 작년에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런 변명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매우 정교하게 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이제 ISR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군 기지를 타격을 했는데 매우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그동안 미국의 주류 언론이 보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정교하게 입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군사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군사시설들, 핵심 시설들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때리다가 약이 올라서 그냥 민간시설, 병원, 여대생 기숙사 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학생들 날려가지고 이제 콩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란은 군사시설 위주로 이제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타격했다. 거기에 미군이 피신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곳. 그리고 이것은 몰랐던 내용입니다만 CNN에서 이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작년에 특별한 작전을 이스파한에 했다고 합니다. 6월 9일인데 그런데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특수전 병사들이 뭐 희생이 되었다. 미국이 상당한 무기를 제공했는데 실패했다. 이 뉴스를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란이 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도 뭐 미국이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에스파한 지역이죠. 그리고 어제까지 이란이 이제 해상 터미널을 타격했다 이렇게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주장을 했죠. 그런데 어제 이제 이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무장관이 직접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현재 미국인과 시온주의자들 거점이다. 만약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못된 짓을 하면은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있었던 이제 석유 터미널에 대한 공격,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앞에 떠있던 선박에 대한 공격, 이것을 이란이 부정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현대상선의 배를 타격을 했는가? 좀 이제 의심스럽죠.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한국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쑤셨는데 어쨌든 선박 피격되고 이란은 미사일 쏘아서 이제 미국 군함은 쫓겨나갔습니다. 뭐 들어왔다고 이런 헛소리가 올라오는데 이거 사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오히려 봉쇄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그어버렸죠. 자,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석유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이것도 이제 봉쇄를 하겠다. 결국 이렇게 이란의 이제 봉쇄 영역이 커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로버트 페이퍼 교수, 파페 교수라고도 부릅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를 확장을 했다. 결국 이란의 어떤 권력이 더욱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 파페 교수는 이란은 이미 강대국이 될 모든 조건을 갖췄고 이번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4대 강국, 물론 뭐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부로 봤을 때는 아직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파페 교수는 이란은 4번째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핵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군사력 그리고 엄청난 자원,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 이란인들은 굉장히 지능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거기에 대한 일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에서 한국이나 뭐 중국계 애들은 뭐 이렇게 의대 간다 이러면 열심히 공부를 하죠. 자, 그래서 뭐 MCAT 치고 그러는데 이란 애들은 뭐 띵까 이렇게 하다가 의대 갈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생기면 그때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좋은 성적을 받죠. 이란인들 그리고 이 시리아와 레바논에 있는 이쪽 지역 애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비상하죠. 이제 스티브 잡스도 이제 이 시리아 난민, 아버지가 시리아인이죠. 이렇게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해군, 어제 이제 미국 전함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함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뭐 호르무즈 해협 안에 들어왔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 뭐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함정에 스스로 미 해군 함정이 들어왔다 이 꼴밖에 되지 않죠. 거기 들어오면 이제 못 나갑니다. 두들겨 맞든가 그냥 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툴로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이용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엄청난 폭격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다들 기대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한다 이렇게 이제 독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뭐 헤그세스나 마르코 루비오는 야, 이 프로젝트를 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벙찐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전입니다. 다 이제 발표하기 얼마 전 이란과 이제 딜에 노력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제 유가가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새벽 3시 40분에 9억 2천만 달러, 10억 달러면은 거의 1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이 정도의 이제 원유 공매도를 걸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큰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70분 후에 악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유가는 당연히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야, 이 뭐 완전 골 때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세계 갤러리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이 이제 마란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위트코프, 쿠슈너 그리고 이들 측근들입니다. 이들이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동안 여러분들 보면은 이란 관련된 중요한 뉴스 속보입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엑시오스에 뜹니다. 그리고 유가가 출렁이고 주가지수가 출렁이죠. 그리고 이들 세력은 거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란의 마란디 교수가 유튜브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마란디 교수가 테헤란에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마란디 교수도 추측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란의 국가안보 외교 대변인은 나와서 악시오스 보도는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물밑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핵무장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이 이란은 근원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이 무슬림국과 어느 정도 텐션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투르크 관련돼서 위구르 안에 투르크 테러리스트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이제 이쪽에서는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러시아 뭐 체첸이나 무슨 뭐 다른 스탄 밑에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다게스탄 이런데 무슬림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국가들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거 이것을 좀 이제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왕위를 만나고 또 왕위는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직접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아닌가. 러시아 역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맵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중동 지역의 미 공군의 활동이 좀 뜸합니다. 어제까지는 뭐 활발했죠. 그래서 뭔 일이 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뭐 또 갑자기 뭔 일이 터질 수는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마르크 루비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옛날이 좋았다. 전쟁 전에 당연히 좋았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뭐 두들겨 패고 이란에 공격을 가고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루비오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황당하죠. 자, 지금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상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뭐 이란이 통행료를 받고 또 이제 미국이 이란의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핵무기는 어쨌든 이란이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렌 디센더 이런 걸 올렸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것도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이것도 중단하겠다. 자, 목표 달성으로 종료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 아직까지 미국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권 교체도 핵 협상도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과 이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제 석유 관련돼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싹 빼는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팔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페트로달러 기반은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오는데 아직 루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4개 조항 협정에 근접하고 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이제 당분간 중단한다. 이거 이란이 전쟁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무시하고 그냥 때려버린 거죠. 하메네이 죽이면은 다 끝날 것처럼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한다. 동결 자금 해제를 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발 점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란 핵무기 그리고 이란 핵무기 12년에서 15년 유예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루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협상을 한다. 익숙한 소리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오바마가 만든 JCPOA다. JCPOA는 미국의 득이 되는 협정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에 한 걸음 다가가는 바로 그런 협정이었죠. JCPOA 직후 이란 국민들, 이란 사회, 이란 경제계가 미국에 벌린 손, 여러분들 그거 직접 한번 보셨어야 됩니다. 이란인들은 애초 이제 미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반미적이신 분들이 이제 원래 미국 놈들 미워해. 이제 미국이 이란에 저지른 짓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소련, 러시아가 이란에 가한 고통, 이게 미국이 가한 고통의 한 수십 배는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50년에서 70년 동안 이란이 현대화되는데 여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소련도 이렇게 이란과 이제 경제 교역을 했습니다. 이란에서 천연가스를 이제 러시아 공급하고 그게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철강 공장, 얼마 전에 파괴된 철강 단지 그거 소련이 지어준 겁니다. 미국이 지어준 거 아닙니다. 미국은 오히려 이 이란이 현대화되는 거, 여기 이제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 자동차 이런 거 짓는 거 방해를 했습니다. 이란 너는 석유만 팔아. 그리고 이제 소비재 위주 이렇게 투자를 해. 이렇게 이제 딱 제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련이 좀 이제 도와준 거 그런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란의 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역사 이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선전전 그리고 왜 이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왜 이란 내에는 다양한 어떤 분열된 정치적인 세력이 있고 자 이렇게 갈등, 대립, 폭력의 역사가 이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이 딜에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이란을 폭격해 버릴 거야. 지금까지 늘 해왔던 소리인데
미국이 마치 어퍼핸드, 즉 이제 우위를 점하고 이란의 조건을 강조하는 듯 이렇게 선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굴복을 한 겁니다. 이란이 딕테이트한 그 조건에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야 우리가 굴복해서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딱 나와가지고 야 이란 저 자식들 말이야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팔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뒤에서 딜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뭐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뭐 국가 수장이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블룸버그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석유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5월이 되면은 유럽의 이제 각국의 오일 저장고가 유류 저장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제 이 세이프티 스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겁니다. 이게 바닥이 난다. 그리고 7월이면은 미국의 이제 저장고도 이 전략 저장고도 바닥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퍼가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 어떤 돌발 사태에 의해서 갑자기 석유화학 공장이나 정유 공장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버퍼링이 될 저장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은 5월, 미국은 7월. 이 유럽 같은 경우 이해가 됩니다만 미국은 세계 최대 이제 원유 생산국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세계 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뭐 저장고 이런 것도 뭐 거의 다 팔아치우고 있는 거죠. 이 서플라이 체인 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버퍼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중동 지역을 풀어야 된다. 중동의 석유가 흘러나와야지 전 세계가 마비되는 그런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유럽이 이렇다면 당연히 아시아존도 위험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의 파병 요청, 이 김치마가 뭐 K마가 이 양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한국도 참전하자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 탄창 비었습니다. 저는 세 덩어리 이야기했습니다. 한 덩어리 썼는데 한 덩어리 정도로 2차전에 쓸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덩어리는 미국의 전략적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세이프티 스탁입니다. 그런데 50%를 썼답니다. 만약에 또다시 공격하면 한 3주 정도는 두들겨 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자 이란이 쏘는 것을 막아낼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두들겨 맞고 근데 그때는 쿠웨이트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는 어떡합니까? 여기에 이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이란이 닭이면 얘네들은 소입니다. 소를 상대로 써야 될 탄약 창이 비었다는 거죠. 유럽 나토 국가는 한국, 일본에 참전이 없다면 그리고 미국에 조금이라도 이성이 남아있다면 미국은 2차전 공격을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봉쇄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지속이 불가능하죠. 자, 봉쇄를 했는데 이것을 뚫고 나가는 이란의 함정들. 자, 이 봉쇄율이 3에서 10%, 맥시멈 10%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납포를 하면은 똑같이 이제 이쪽에 이란도 납포를 하는 겁니다. 뭐 그리고 나중에 교환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가 있는 함정, 항공기에 선체, 기체 필요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병들은 탈진 상태죠. 식량도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창피하지만 미국은 전쟁을 동면 상태로 두고 여러 가지 물밑 거래를 해서 체면을 좀 세우는가.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간에 좀 중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승리를 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시카고 대학의 이 로버트 파페 교수의 예측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지역 패권자로 등극합니다. 핵 능력은 동맹 상태로 두고 경제적 교류를 재개할 텐데 한국도 이란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깝친다고 전세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란 입장에서는 관역만 늘어납니다. 대규모 지상전만이 유일한 옵션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상의 군대입니다. 한국에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 이제 뭐 팀 스피릿 훈련 엄청나죠.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뭐 미 해병대 육군, 자 냉전 시대에 엄청난 군사력을 미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해병대 육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 해병대는 특수전 위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탱크 훈련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는 매우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고 사시절 이제 부정부패로 이렇게 재산을 빼앗긴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혁명수비대라고 하고 혁명수비대는 재단을 만들고 자 이것을 혁명수비대가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 장군들 죽고 나니까 그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냐 외국에 빼돌린 게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죠. 자기 자식은 어디 가서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호화 유학을 하고 그거는 한국의 똥팔육 이야기입니다.
혁명 수비대원들 대부분 가난하게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재단은 그대로 있고 이것이 철강 공장, 뭐 제약 공장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지하 핵기지 이런 것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디아스포라는 나중에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면은 소송전을 해서 이것을 되찾는다. 옛날에 이제 다 빼앗겼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다양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이란의 잠재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뭐 전쟁 청부업자로 전락했고 지금의 함정에 빠진 거죠. 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 매장량 75조 달러. 인베스토피디아, 이건 미국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45조 달러. 그리고 이란은 27조 3천억 달러, 5위입니다. 그리고 6위는 이제 중국이죠. 23조 달러. 이란은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국민들이 아주 이제 똑똑합니다. 한국, 일본, 뭐 이런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잠재력 이건 엄청나죠.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랍 국가들 인구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9천만이죠. 자, 이 잠재력을 가진 나라 이들과 한국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란을 악마화하고 K마가들 머리 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그래서 뭐 파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체로 살 만큼 사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나이 들면은 뭐 온화해진다. 근데 그 사실 아닙니다. 나이 들면은 이제 좀 비인간적이고 잔인해집니다. 사람이. 감정이 좀 무뎌지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젊은이들을 의식해서 전쟁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 이런 거 자제해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 뭐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들 볼 때 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식적으로라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가서 싸우자, 두들겨 패자, 싹 쓸어버리자 이런 이야기하면은 그것 자체가 추태입니다. 추태. 좀 그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야기. 어제 이거 보고 좀 웃었는데 중국이 이 지방은행들 72곳을 퇴출했습니다. 이거 아주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 중국 망한다 이렇게 환호하는 모질이들이 있더군요. 지방 군벌 잔당 그리고 토들이 싸지른 이 부동산발 금융부실 이거 해결하는데 뭐 십몇 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질서 있게 해결을 해나가는 겁니다. 은행 퇴출 이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퇴출하는 거죠. 은행을 퇴출하게 되면은 시스테믹 리스크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부 금융기관 다른 금융기관으로 퍼져나가고 금융기관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72곳을 퇴출한다. 좋은 소식이죠. 자, 이탈리아에서 로컬은행 100여 개 날린 게 이것도 십몇 년 걸렸습니다. 이탈리아는 큰 은행이 없습니다. 워낙 이 분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통일 자체가 늦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패밀리적인 속성, 이 족벌적인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은행들, 마을금고 같은 게 뭐 수백 개 이렇게 있었는데 뭐 1000개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부실한 것들 싹 정리하고 은행을 중앙 집중화하고 이런 과정 지금 이제 2011년 이제 남부 유럽 위기부터 계속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 부실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심각할 때는 시스테믹 리스크 때문에 은행 퇴출은 꿈도 못 꿉니다. 은행 간에 이제 파이어 안전망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부실은행을 파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봅시다. 미국 코비드 때 자 이제 뭐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초저금리죠. 그런데 이때 이 채권값이 오릅니다. 중국, 사우디, 일본은 막 팔아치웠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리지어널 뱅크들, 지역은행들, 정부의 입김이 좀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본에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사용해서 미국 국채 샀죠. 그러다가 금리가 4.3 이렇게 찍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리버티 은행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 은행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기 있었던 지역은행 사태죠. 이거 어떻게 되었냐? 미국 대형은행들이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만기 홀딩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미실현 손실로 은행권은 대재앙이 터지게 됩니다. 자, 중국과 미국 누가 은행 부실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일 방송 예고편입니다. 내일은 이란의 이제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것들 이것을 모아서 왜 이런 정치 구도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이제 외부에 있는 이란의 디아스포라들 이들이 거짓 선전전을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나오는 사람은 이 베루스 가말이라는 사람입니다. 회교혁명 당시 마크시스트로서 공산주의자로서 회교혁명에 가담하고 샤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호메니는 이들을 배신하죠.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란 이라크 전쟁입니다. 탈출한 공산주의자들은 사담 후세인에 갔습니다. 사담 후세인 바트당 자체가 공산주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당시 소련의 괴뢰 국가나 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공산주의자들이 가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군에 가담을 한 거죠. 그리고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배신자로 낙이 찍혀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내부에서는 퇴출이 되고 바깥에 가서 완전히 흑화가 되었죠. 이렇게 MEK 같은 것으로. 물론 내부에도 있습니다만 쿠르드족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사담 후세인 밑으로 가지 않고 이란군에 가담해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면을 받습니다. 뭐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 걸렸는데 당시 스탠퍼드로 또 유학을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국 가서 학위도 받고 암 치료해서 낫고 그 다음에 지금은 UC 캘리포니아 이제 산타크루즈죠. 거기 있습니다. 산타크루즈에 있는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크리스 에치스 방송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50분 동안 이란의 이제 현대사 여기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이란의 현황들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볼 때 다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국이 이란과 교육을 해야 될 때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란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력을 함께 보지 않으면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세력이 이제 입지를 상실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게 디아스포라, 모나키스트, 군주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막시스트들은 이미 퇴출이 되었죠. 이란 내에는 지금 메인 세력은 혁명 세력이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세력들, 젊은이들 이들은 페르시안 위주로 테헤란 이런 대도시에 있습니다. 자, 이런 모두를 보고 이란은 궁극적으로 화합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고 민주화해 나갈 겁니다. 그런 구도하에서 얘네들은 싸우고 얘네들이 싸우고 내전이 나고 이런 막연한 서구적인 기대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서구의 패권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좀 따라하는 게 많습니다. 뭐 미국이 하면 일본이 하면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런 패권주의적인 생각도 버릴 필요가 있죠. 일본인들, 비즈니스맨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랑 수십 년 동안 은밀하게 거래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레자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레자한 그리고 뭐 팔레비 그리고 호메이니 뭐 하메네이도 그렇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고 이거 전체가 이제 이란을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혁명사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이란이 뭐 과거에 잘 나갔던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70년대 이란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철저한 페르시안 중심 국가 그리고 소수민족은 여러분들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대로 보이십니까? 1970년대 아니죠. 자, 이게 이란의 모습입니다. 왜 혁명이 일어났는지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내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